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눈 영양제 말고 올리브 오일을 먼저 드세요.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 중에서 시력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져 글자가 잘 안 보이거나 시력이 점점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저도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시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다 보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눈 영양제입니다. 대표적인 눈 영양제가 루테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테인 하나만 먹어서는 큰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지 속 시원하게 제대로 알려주는 경우가 없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럼 답답함이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눈 영양제에는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 눈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 건강과 환방면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눈 영양소에는 뭐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실제로 논문처럼 데이터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아레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Age Related Eye Disease Study 해가지고 아레즈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나이 관련 눈 질환 연구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레즈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영양제 조합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비타민 C를 소개하고 있고요. 500ml 정도 먹어라. 그리고 이제 비타민 E를 400IU, 루테인 10mg, 지아잔틴 2mg, 그다음에 아연은 뭐 25mg, 구리는 아연을 먹으면 부족할 수 있으니까 2mg 정도 먹어라. 그리고 DHA, EPA 포함해서 한 1000mg을 먹어라. 그래서 이런 아레즈 포뮬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이런 걸 또 특허를 내가지고 뭐 특허를 운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다들 먹고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떠한 뭐 대단한 뭐 비밀이 숨어 있는 그러한 영양소 조합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먹는 영양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만 챙겨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저는 이제 기능의학 의사 입장에서는 요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 건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황반변성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황반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 망막, 시각을 담당하는 그 망막 부위 중에서도 그 시신경이 집중돼서 모여 있는 부위이고 우리의 그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게 안저 촬영에서는 이렇게 살짝 까맣게 보이는 이 중앙 부위를 그 황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력이 나빠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보통 이제 황반이 안 좋아지면서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 그 안저 황반 소견이 점점 노랗게 조금씩 이런 찌꺼기가 쌓이는 그 드루젠이 쌓이는 그 초기 건성 황반 변성이 되겠고요. 이런 찌꺼기, 노폐물, 지방 덩어리가 사이즈가 넓어지고 분포 면적도 넓어지고 황반 쪽을 이렇게 침범하게 되는 것을 이제 중기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이제 습성 황반 변성으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기 황반 변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반 변성 치료가 요때가 돼야지 이런 습성 신생혈관이 생겨야지 그 눈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그냥 그 영양제만 주로 이렇게 처방하고 있는데요. 이 영양제를 먹고 관리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과 의사들이 그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하기로는 그 습성 황반 전까지는 주로 이렇게 아레즈 영양제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영양소 가지고는 이런 중증 또는 초기의 황반 변성 환자들을 도움을 얻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아무래도 이런 신생혈관이 생성이 되고 이런 드루젠, 노폐물 찌꺼기가 많이 생성되는 데는 항산화 물질도 중요하지만 혈관 문제가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눈 관리를 해야 되고 눈 관리를 위해서 혈관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 자료는 뭐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레즈 영양제만 이때 먹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눈 질환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은 결국 혈관 문제다. 혈액순환의 문제가 되고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척부순환이 발달하면서 이제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동맥경화가
진행된 하나의 합병증으로 노화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눈 영양제를 뭐 당장 비싸게 돈을 주고 드시는 것보다 일단은 혈관 건강 관리와 동맥경화 관리, 눈 치료를 위해서 일단은 눈 운동, 3분 눈 운동법을 매일 하루에 한 번, 저는 3번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제 채널에 이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서 일단은 돈을 쓰지 않고 눈 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눈 영양제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잘 모르시는 분은 이 3분 눈 운동법을 꼭 익히셔서 시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반복해서 운동을 해서 눈 건강, 눈 혈관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 건강과 동맥경화 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흔히 호모시스테인을 그 제2의 콜레스테롤이다, 뭐 혈관 독소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유전적인 원인이나 뭐 환경 독소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영양소 결핍에 의해서 호모시스테인이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동맥경화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확인을 해서 높으면은 낮춰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비타민 E, 6, 9, 12 이런 비타민 B군을 고함량으로 된 제품을 먹으면은 호모시스테인이 잘 떨어집니다. 하지만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 있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B군 함량을 드시는 거와 그 왜 올라가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눈 영양제뿐만 아니라 이런 결국에는 눈이 안 좋아지는 것은 혈액순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혈당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서 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당 관리와 인슐린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라일락꽃 추출물 메포민을 드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당 자체를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고 그 혈당을 낮추는 그 양배추 식사법과 운동법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 혈당을 적절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을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내용은 제 채널에 그 약 없이 혈당 낮추는 양배추 식사법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요거를 잘 보시고 혈당과 인슐린을 함께 낮춰주는 방법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가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해야지 되고요. 동맥경화가 있다면은 항산화나 킬레이션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동맥경화는 그 경동맥 초음파, 그리고 맥파 전달 속도 측정 검사, 그리고 안저 촬영, 그리고 다리 혈압 등을 체크를 해서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상이 있다면은 영양제만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항산화나 킬레이션을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CT도 그 동맥경화에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검사가 되겠는데요. 심장 CT는 그 가슴 엑스레이를 800장을 한꺼번에 찍는 거기 때문에 일반 CT보다도 방사선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심장 CT 검사는 잘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눈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수은이나 뭐 납이나 카드뮴, 뭐 알루미늄, 뭐 비소, 우라늄 등등을 체크를 해서 이런 중금속이 있다면은 이런 중금속에 의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고 혈관에 문제가 되면서 시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금속은 꼭 확인을 해서 몸속에서 제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중금속이 있다면은 아연이나 셀레늄, 글루타치온 등의 항산화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레즈 그 포뮬레이션에서도 아연이 들어가 있는 게 중금속을 좀 줄여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금속 검사는 이제 혈액이나 모발, 손톱, 소변 등으로 할 수 있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게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 추적 검사를 할 때도 조금 그 임상적인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이해한 채 추적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영양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오메가 7과 오메가 9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메가7과 오메가9이 우리 몸속에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는 뭐 검사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방산 분해 검사를 통해서 오메가7과 오메가9의 그 수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더불어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메가7과 오메가9이 바로 이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저도 이렇게 식사 중간에 이렇게 한 잔씩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7과 오메가9을 먹는 이유는, 즉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는 이유는 이 올리브 오일 성분이 뭐 올레오칸탈과 같은 다양한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요. 이것 자체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청소를 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즙 분비 또한 원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내 세균도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뇌신경이나 뇌신경망을 활성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만 눈 영양제를 추천을 한다면은 바로 올리브 오일, 오메가7과 오메가9을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위해서는 또 올리브 오일을 꼭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루에 한 2숟가락 정도 뭐 식사 유무와 상관없이 편하게 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구매하실 때는 너무 비싼 거를 구매하지 마시고요. 한 500cc에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그 영양소가 바로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아까 아레즈 포뮬레이션에서도 비타민 E를 먹으라고 나와 있었죠.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그 칼슘, 결국 혈관 문제는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K2가 충분히 보충이 된다면은 칼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눈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이 지용성 비타민 A, D, K2를 함께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정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면요. 비타민 C, RAG 포뮬레이션에서도 나와 있는 비타민 C를 500ml 되어 있지만, 저 같은 기능의학 의사는 이제 비타민 C 메가도즈를 보통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6,000에서 9,000mg 정도를 하루에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비타민 E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A, D, K2를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A 같은 경우는 한 5,000 IU, D 같은 경우도 5,000 IU. 이거는 뭐 비타민 D 내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타민 D 내성 결과에 따라서 5,000 이상을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 IU 정도 저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K2는 한 250에서 한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들한테 처방하고 제가 먹고 있는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의 용량은 10이 아니라 이제 16, 그리고 지아잔틴은 4mg이 들어있는 제품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아연을 먹는 것보다 아연을 뭐 25ml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금속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연, 셀레늄, 글루타치온 등과 같은 항산화제를 함께 먹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구리는 따로 먹는 걸 추천 안 하고 그냥 음식으로 섭취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DHA, EPA 이거를 뭐 1000ml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뭐 1000ml도 좋지만 가급적이면은 2000ml를 늘려서 드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요. 오메가7하고 9도 올리브 오일을 통해서 충분히 하루에 2숟가락 이상 충분히 드시는 것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을 낮추기 위해서 비복합제, 비타민 B 복합제를 꼭 드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항산화제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한 100에서 한 300ml 정도 이렇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 이제 환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기타 뭐 더 드실 수 있는 영양소는 뭐 은행잎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뭐 포도씨 추출물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 영양제는 요 정도로 요 정도만 챙겨서 드신다고 하면은 웬만큼 커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한테 제가 안내는 거는 이게 비타민 C,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지아잔틴하고 루테인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 그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A, D, E, K2, 그다음에 뭐 아연하고 뭐 셀레늄 그리고 글루타치온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 그리고 오메가3, 그다음에 비타민 B군 복합제, 그리고 코엔자임 코큐텐 이렇게 7가지를 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환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양제는 눈하고 상관없이 먹고 있는데 눈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는 다른 항산화제하고 그 영양소를 요 정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이 여기 이제 7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능의학 의사라면 뭐 요 정도는 보통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고 눈 운동법을 꼭 실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양배추 식사법 요것도 꼭 실천하시고요. 그리고 동맥경화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킬레이션이나 항산화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금속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중금속도 해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그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저에게 질문이 있거나 좀 더 저하고 빠르게 소통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뭐 친밀감 있게 소통하고 싶은 분은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기능의학으로 건강해지는 사람들이라는 카페가 있으니까요.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좀 더 빠르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이 카페도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니 어떤가요? 어떤 눈 영양제를 얼마나 먹어야 할지 감이 좀 올 겁니다. 그리고 눈 영양제뿐만 아니라 눈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도 조금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추천 영상으로 그 3분 눈 운동법과 동맥경화 치료와 관련된 영상을 연결해 그 영상도 보면 눈 건강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추가할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